자, 그래서 미증시의 지금 특징은 뭐냐? 보시게 되면은 화두가 유동성 축소다, 3월 금리 인상 플러스 연내 4회 금리 인상, 그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두가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 유동성 공급에서 유동성 축소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버핏이 사용하는 버핏 지수가 200이 넘은 상태다. 버핏 지수, 참고적으로 워렌 버핏은 버핏 지수가 80 아래로 떨어져야지만 주식을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이 사상 최대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외신 통해서 접한 바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기준점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지금 미증시는 반등 사파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반등 사파가 신통치 않아요. 지금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자, 요거 한번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등 사파에 대해 가지고 한번 확인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게 미국 증시인데요. 나스닥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곁다리입니다. S&P, 그 다음에 다우존스 볼 필요 없어요. 여기 하락 1파, 여기 반등 1파, 하락 3파, 반등 4파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에요. 예. 1, 2, 3, 4. 그러면 하락 5파가 남지 않았냐? 물론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 보면은요, 우리 시장은 거의 맞춰서 1, 3, 5파가 하락파동이 진행이 되는데, 미국 증시는 두 파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 미증시가 여기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날요, 자, 연준에서 이게 왜 빠졌을까요? 자, 이 FOMC 회의 이전에 제일 먼저 파월 의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죠? FOMC 의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금리 인상 최대한도로 늦게 천천히 하겠다라는 얘기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 거예요. 그거 믿지 마라. 3월 금리 인상이 원래 4번 할 거다.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왔어요. 터져 나오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발언을 못하게 이제 FOMC 회의가 들어가면은 2주 이내는 발언 금지를 시켰어요. 금지시키는 구간에 시장이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뭐 때문에 빠졌겠어요? 그 뒤에 얘기 때문에 빠진 거죠. 3월 금리 인상 플러스 연내 4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우려감 때문에 빠진 거죠. 그럼 미리 두들겨 맞은 거잖아요. 그죠? 실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힘을 못 써.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미리 쇼크로 먹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하락의 하이라이트가 한번 나왔거든요. 하락의 이게 이 봉이 지금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4.9%짜리 마이너스 5%짜리 봉이 나왔어요. 그 하락의 클라이막스를 때린 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 그래서 이 저점이죠. 이 저점 지금 여기다 한 대 해볼게요. 제가 이 저점이 얼마 나오냐면 13,094포인트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은 이 안쪽에서 노는 거는 크게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만약 이 저점이 빠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나스닥은 미증시는 한 번 더 하락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안쪽에 있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리고 위로 올라가려면은 14,170포인트 저기를 강력하게 뚫고 위로 나가야 됩니다. 이쪽에 포인트대를 여기 지금 정확하게 보자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 보시면은 14,151포인트네요. 14,931포인트. 14,151포인트.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그러네. 14,151포인트네요.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고. 그 위에 자리가 아마도 14,900포인트대네요. 거기는. 그 위에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요걸 뚫고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지금 미증시는 요 사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요 발작이 나왔던 하락의, 그러니까 클라이막스하고 요 저점하고 그 다음에 14,000 요 포인트 있죠.
45포인트 사이에 갇혀 있다라고 이 안쪽에 있는 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 이게 밑으로 저점이 빠지면 이 안쪽에서 뭐 1%가 올라간다 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고요. 여기서 1% 빠져봤자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안쪽에 갇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리정신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럽다 할 수 있는 거는 저점이 이 낙폭이 5%짜리 봉이 그러니까 발작 그러니까 봉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그 저점이 빠지지 않으면 그 안쪽에서는 괜찮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쇼크로 매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미증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정리가 다 되셨을 겁니다. 저 정도 설명드리면요. 자, 이제는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제가 어저께 TV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의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큰 그림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씩 뜯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는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전부 다 하락 오파동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 빠지는 구간에서는요, 어떤 그런 그 지표를 갖다 붙여도 잘 맞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막 시장이 급락을 때리는데 여기다가 PER 얼마 지점입니다. PBR 얼마 지점입니다. 이거는요, 하락 세력들이 콧방구 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그래, 넌 PRC 하려고 있어라. 계속 빼줄게. 급락할 때는 그런 게 전혀 맥히질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평상시 저음자 났을 때 맥히는 얘기고요. 자, 보시면은 요게 하락 1파동이고요. 요거 이제 코스닥이에요. 반등 2파가. 왜냐면 코스닥을 먼저 보냐면 파동이 너무 깔끔해. 요게 반등 2파. 그리고 요게 하락 3파예요. 그 다음에 요게 반등 4파. 자, 세 번 빠지면 반등 칩니다. 여기 하락 5파인데 5파를 자세히 보세요. 5-1, 5-2, 5-3, 5-4, 5-5까지 이 새끼 파동도 135를 또다시 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파동에 저렇게 세 번씩 늘어져 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는요 거의 없어요. 시장이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아사리판으로 들어갈 때 그냥 아주 극심한 매도 세력들이 그냥 아주 그냥 못 견디게 그냥 만들려고 빼면은 저 마지막 오파동이 쭉 늘어집니다. 아주 독한 애들이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외국인 애들이 시장에. 그래서 저 오파동이 쭉 늘어졌어요. 135가 크게 보면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TV 방송에 나와서도 이제 조정 끝났다. 반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 반등의 폭은 어디까지 들어오느냐면요. 빠진 폭의 절반입니다. 절반 수준이 얼마냐면 코스닥 기준으로 봐서 945포인트. 이거 적어 놓으시고요. 945포인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최악의 경우를 하나만. 그러면 그렇게 안 가면 어떡할 건데? 이제 저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자, 보세요. 지금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지금 파란색 선을 치고 갔죠. 45분봉에.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그 다음 라인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빨간색 선을 만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만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완전히 힘이 없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고 있어요. 박스로 돌면 얘들은 줄줄 내려옵니다. 이동평균선 가격이 밑에 있으니까 주가가 밑에 있으면 계속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부딪히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설날 연휴에 시장이 우리 시장 안 열리잖아요. 안 열리기 때문에 이건 다 정지돼 있다고. 근데 미국 시장 빠졌다고 해서 저가가 여기 놓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에는 최소한도 뭐 빠질 염려는 없어요. 제가 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미국 시장이 아무리 빠져도 요 정도 라인에서 다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시장이 빠지지도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 거는 하락 파동이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파동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파동이라는 게 주가가 빠질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파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밖에 믿을 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은 벌고 있다는 거죠. 예. 아주 약하면 못 올라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 반등에 힘이 자 코스피까지 한번 갔다가 어차피 봐야 되니까요. 코스피도 한번 갔다가 설명드릴게요. 자 코스피의 파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역시 여기 하락 1파, 반등 2파, 하락 여기입니다. 여기가 하락 1파, 반등 2파, 하락 3파, 반등 4파. 조금 지우고 다시 깔끔하게 갈게요. 자, 요게 하락 1파, 여기 반등 2파, 하락 3파, 반등 4파, 하락 5파가요. 이 새끼 파동을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그 5파동이 돼가지고 또 넓혀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5-5-5파동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요, 최고의, 그러니까 뺄 수 있는 데까지 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연장을 5-5파동, 5-5-5파동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그냥 지수를 못 빼서 안달을 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먹잇감이 있으니까. 왜? 신용매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고가권에서 여러분들 진짜 다음에도 주식 하실 거잖아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가라는 거는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꼭대기에서 누가 무슨 짓을 했는가 보세요. 그거 보시고 나면은요, 간단해요. 0769 화면인가? 그거 켜서 보면 돼요. 그냥 날짜만 맞춰서 보시면은, 지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들이 70조를 팔아먹었어요. 고점 박스권에서. 제가 이거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70조를 팔아먹었는데 여기서 돌려가지고 4천 간다, 3,700 간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 기관은 70조 팔아먹었고 개인들은 어떻게 해서 70조를 샀어요. 이거 들어주면 누가 이익 실현하겠어요? 개인들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 주린이 분들이 계세요. 주식시장에서요, 개인들이 주가를 이렇게 끌고 갈 힘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식시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파생시장들이 같이 얽혀 있어요. 거기서 개인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게 수급상에.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인들이 끌고 위로 올리지는 못해요. 동학개미가 아니라 동학개미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들의 돈은요, 분산돼 있잖아요. 외국인이 혼자서 1억을 운영하면은 기관은 3명에서 1억을 운영하고 개인은 10명에서 1억을 운영해요. 부스레기 돈이라면 똑같은 1억이라도 의견이 틀려.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에서 한번 그 극장 관련주들 한번 여기 우리들로 얘기하자면 뭐 카톡 같은 데 모여가지고 그냥 쏴 올려버렸잖아요. 공매도 친 애들 아주 한번 박살을 내놨죠. 통쾌하게. 그게 뭐죠? 개인들이 몰려들어와가지고 한꺼번에 의기투합을 하니까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렇게 부서진 상태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제대로 못 이겨요. 응?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외국인 기관들이 위로 올려주면 개인들이 이익 실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착한 외국인과 착한 기관이 있다는 얘기인데, 제 주식시장에 30년 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요. 본 적도 없어요. 쟤들은요, 여러분들 딴 데 쳐다보면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것도 뺏어가는 애들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이 파동 늙혀놓은 거 보시라고. 이거 왜 늙혀놨겠어요? 신용이 26조 막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털어먹으려고 계속 틀리고 있어요, 지금. 오후 아침에 보면 반대 매매 나가는 종목도 한가 8시 40분부터 한가 축축축축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기 동시효과 딱 들어오자마자 그 전부 반대 매매 나오는 물량이에요. 실질적으로 틀리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틀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털어먹고 있어요, 저것들이. 그래서 이 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도 20몇 조나 남아있어요, 아직도. 이건 지금 1차 하락이거든요, 미국 증시가. 분명히 조만간에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2차 하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 또 우리 시장이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늙힐 대로 늙혀놨기 때문에 얘도 반등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도 역시 빠진 폭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거기가 2803포인트까지. 일단 목표치는 거기까지 잡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IMF 때 이러고 또 빠졌어요. 계속. 이러면 이게 반등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안 나오고 옆으로 힘이 없으면 옆으로 긴다고. 그럼 이평선 내려와. 목표치가 이거잖아요. 이 이평이잖아요. 요거네 요거 그죠? 예.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내려오게 되면은요. 내려올 때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흐르지 않고요. 반등이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보시고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마음 쪼이면서 시장 보실 필요 없어요. 좀 안심하고 평상시대로 좀 즐겁게 놀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왜? 미국 시장은 돌아가도 우리 거는요. 그냥 이 상태에서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시간 개념이 이 이동평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파동을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이동평균선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미국 시장이 저점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 없다라는 말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염려하시면서 그냥 뭐 지금 이렇게 뒤숭숭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설날 보내세요. 그러면 설날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그냥 미국 시장 눈 뻘겋게 쳐다보고 계실 텐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괜찮아요. 어차피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또 빠진다? 그런 적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제가 볼 줄 아니까요. 설령 미국 시장이 저점이 빠지더라도 이 저점 깨면 아침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시간을 벌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휴 기간, 설 연휴 기간에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파동이 나갈 때까지 5파동만 나온 게 아니라 코스닥은 5-5-5파동, 새끼 파동도 3번 빠졌죠. 코스피는 5-5-5파동까지 나왔어요. 엿가락으로 이렇게 늙히다가 툭 끊어지기 직전까지 가. 그러니 견디다 미국 시장이 빠져도 오늘 반등을 친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여러분들 TV에 나가서 자, 이제는 반등 시작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반등이 들어온 거고. 두 번째, 코스피에 월봉상에 보면 강력한 지지선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같이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코스피 월봉인데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보면 명확해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내려오면 왼쪽에 보면 이게 과거에 이 자리가 전부 다 지지선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특별하게 걸리는 데가 없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무주공사냐. 왜? 신천지니까 아무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내려올 때도 그냥 내려와요. 그러니까 저항 지지선 역할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 어때요? 2607 여기 지금 2587로 돼 있는데요. 조금 이게 틀려졌네. 왜 꺼놓은 거야? 누가 껐어? 여기 보시면 요 2607 밑으로 2600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강력한 월봉입니다. 봉 하나에 한 달이에요. 이게 월봉이 이런 식으로 몇 달치가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그냥 순풍 빠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오니까 어때요? 푸득 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죠. 여긴 그냥 쑥 빠지는 자리는 아니다. 한번 의학 소리는 지르는 자리다. 반등을 치는 자리다. 이런 거 얘기죠. 그리고 코스피가 135가 다 빠졌잖아요. 코스닥도 다 빠졌잖아요.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자리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 연휴 기간에 너무 있잖아요. 예민하게 보실 필요 없다. 지금은 반등이 시작이 됐고 이제는 반등의 강도만 체크를 하면 된다. 강도. 어디까지 들어올 것인가 하는 부분. 일단 제가 아까 코스피의 반등 기준, 코스닥의 반등 기준을 알려드렸는데 거기까지 들어올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미국 시장이 해는 걸로 봐서는요. 우리 건 두둑에 맞을 만큼 맞았어요. 지금 아마 코스피의 그런 그 이익 추정치를 가지고
아마 PR이든지 PBR 내면 이거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2,600원. 근데 증권사에서 그런 소리 안 하죠, 지금. 아무 못해. 빠지면 방법이 없거든요. 빠질 때는. 그런 거 통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아예 얘기도 안 꺼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튕겨져 올라갈 위치가 됐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강력한 지지선 같은 지지선이 여기 있다. 그게 얼마냐? 2607부터 2580포인트 사이에 있다. 그냥 안 빠지는 자리에 굉장히 센 자리예요. 굉장히 큰 원군이 하나 있죠. 이게.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제가 예고도 안 하고 지금 방송을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다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거리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제 방송 듣고는요, 좀 편안하게 좀 주무시고 그렇게 하세요. 병 생겨요, 그러다가. 돈 이전이 건강이 최고니까 제발 건강 좀 챙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잠깐만요. 자, 세 번째, 수급의 변화가 기대가 된다. LG에너지 솔루션에 그냥 상장이 되면서 수급 공백이 생겼었어요. 이 수급 공백이 메꿔지기 시작했다는 거고, 두 번째, 지금 그 시장의 매물이 그동안에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프로그램 비차익 쪽으로, 프로그램 차익은요, 무이연거래라고 그러죠. 이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기관들의 수입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현물이 좀 고평가되면 선물을 내려치고 해가지고 그 베이시스를 조정해가면서 계속 프로그램 물량을 조정해 나가는 그게 이제 차익이고요. 비차익은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선물하고는 관계없다도 있지만 실제로는 98% 선물하고 관계가 있게 움직여서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이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다. 오늘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얘네들이 12월 달에 3조 5천억을 넣었어요. 12월 1일부터. 제가 그랬죠. 얘들 펀드 리밸런싱 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리밸런싱 작업 끝나자마자 이게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매수.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얼굴 색깔이 바뀌더니 마귀로 변합니다. 얘가.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매도. 이거. 근데 평상시에 같으면 저 정도 물량이 나와도 시장이 그렇게 샤킹한 물량이 아니에요. 3천억, 4천억. 큰 물량이 아니야. 그냥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꼼짝을 못해, 시장이. 그러니까 외국인 파생 쪽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제가 걔네들 처음에 들어올 때 그랬잖아요. 얘네들 프로그램 매수로 올릴 때 그랬거든요. 저거 보통 기술자들이 아니다, 저거. 저런 애들이, 파생 쪽이 이상한 애들이 들어올 때는 항상 대세 상승의 말미 무렵에 들어와요. 끝날 무렵에. 전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해를 해보니까요, 아래쪽으로 슈팅해서 먹고 올라올 때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점권에 항상 들어오거든요. 보세요. 딱 바꿔가지고 이때부터 바로 뭐합니까? 프로그램 매도를 계속 찍어대고 있잖아요. 이게 하락의 원인이었어요. 근데 어저께 보세요. 제일 많은 게 3,500억 정도 부었었는데 7,500을 한 방에 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라 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량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클라이막스 물량은 나왔다는 얘기죠. 이게 더 나올 게 있었으면 오늘 1조 넘겼을 거야 아마. 네, 1,400억으로 확 줄었잖아요. 이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팔지만 않아도 시장이 멀쩡할 거예요 아마는. 그런데 여기서 물량이 안 나오니까요. 이제 외국인들이 주머니 물량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1,400억밖에 안 나왔잖아요.
자, 저게 이제 활용이 안 되니까 여기서 1,400억 빼면 지 주머니 물량이 얼마입니까? 6천억, 5천, 600억을 지가 들고 있는 물량은 그냥 패대기 쳐버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외국인들은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걸 기관들이 오늘 카바를 좀 해줬다라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양매수가 들어왔죠.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잘 안 올라가? 양매수 들어와도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공격적으로 위로다 대고 쏘질 않고 밑에다 끼워놓으면 안 올라가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다 쌌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외국인들은 아직 매도의 고삐를 늦추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고, 이걸 받아 해결하려면 개인이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기관들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프로그램 비책 쪽의 물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외국인 선물 세력도 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줘야 된다라는 말씀. 복합적으로. 그러나 시장은 분명히 반등을 칠 수 있는 위치까지 들어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요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등의 폭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까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는데, 아래 꼬리가 잡혔죠? 제가 아까 코스피가 얼마까지 반등의 목표치라고 했죠? 2803포인트 한번 찍어볼게요. 2803포인트면 요 정도 됩니다. 그죠? 요게 자, 요 정도 되죠. 요게 빠진 폭의 절반 지점이에요. 그러면 얘가 요번 달에 그러면 이제 아래 꼬리를 싹 말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요 상태에서 잘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고점권에서 밑으로 빠진 폭을 한번 계산해 보면 요만큼이죠. 그 상태에서 지금 코스피의 하락 목표치가 어디냐면은 이 얘기를 또 안 드렸네. 여기에요. 파란색 선입니다. 여기 60개월선이에요. 여기가. 여기입니다. 이게 대세 상승으로 오면서 단 한 번도 조정받을 때 그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갔지, 이 라인까지는 반드시 내려왔어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거 보고 갈까요? 또 추세라인은 어디다 팔아보겠냐? 자, 상방 추세라인, 하방 추세라인 딱 맞아 들어가죠. 퍼펙트예요. 이 추세는 지금 이렇게 평형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술적인 추세입니다. 이거는 지금 잠깐만요. 왜 이러지 자꾸?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가볼게요. 이게 워낙 이제 몇십 년짜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더 눌러줘야 돼요. 여기 상방 추세 보세요. 대세 상승이 일어난 자리잖아요. 요 60개월 선과 이격이 이렇게 위쪽으로 벌어져 있으면 대세 상승이 일어난 자리예요. 여기까지 들어왔죠. 넘어가니까 그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움직이기만 하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근데 이거를 자꾸 부인을 하면 안 돼. 이번에는 아닐걸?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번에도 여기까지는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아니 과거 통계치가 그냥 보여주고 있는데도 답이 있는데도 자꾸 여기 이걸 부인을 하시면은 그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니멈 여기까지 떨어진 거고요. 아주 세게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져요?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지금 여기 초록색 선까지 떨어지잖아요. 아니 이게 데이터잖아. 과거 데이터가. 그렇잖아요. 최소한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최소한 여기까지 떨어진 게 처음이야 이게. 이게 그리스 사태. 여기가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예? 그 다음에 이게 반도체 피크업 때리고 빠질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게 처음 내려오는 거예요.
상방 추세 라인을 넘어갔잖아요. 이거 뭐야? 오버슈팅. 오버슈팅은 안쪽으로 수렴에 들어옵니다. 이제 수렴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여기를 목표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질문을 언제 내려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 조만간 내려온다. 여기서 한 달 돌다가 내려올지 여기도 머물고 떨어질 수도 있고 2달 돌다가 떨어질지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하는 형태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서 다시 또 떨어질 겁니다. 밀어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돌리다가 또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미니멈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최소한 여기까지는 다시 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아래 꼬리가 아까 여기까지 2803을 다시 찍어 볼게요. 자 06인데요. 03이라고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물린 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세요. 고점과 저점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거의 똑같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계좌가 최고점에 다 샀다고 하더라도 최고점에 다 산 분은 없죠. 한 이 정도에 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지수상으로 봐가지고 어때요? 똑같잖아요. 물린 폭하고 내려올 폭이 똑같아요. 그러면 말로만 위기를 기회로가 아니에요. 뭔가 제시를 해야 되잖아. 그죠? 위에서 내려온 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게 물린 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물린 폭하고 밑으로 내려갈 폭이 똑같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물린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앵케이트 조사를 한번 해봤잖아요. 응? 도대체 계좌 점검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물린 폭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대부분 20%에서 30% 사이에 물려 있습니다. 그 지수보다도 더 물렸어요. 왜 그럴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별로 안 뺐거든. 저게 시가총액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쟤들은 멀쩡하고 나머지 애들을 두들겨 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밀린 거죠. 그러면 20% 30%가 물려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구간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린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내려와도.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그냥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주식 선물은 빠지는 쪽에다 투자하면 수익 빠진 만큼 수익이 나요. 그 다음에 ETF도 있을 것이고요. 뭐 선물 매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ETF는 현물이잖아요. 현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안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량주 잔뜩 들고 있는 매덕 들고 있는 분이 잡주 하나 잘 타가지고 한 방에 해결해보자. 경마장 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오징어 게임 하는 거나 거의 비슷한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도 안정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여기서는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액션을 취해야 된다. 액션을 취하면은 이 구간을 잘 활용을 하면은 계좌는 전혀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혼자 이게 안 돼요. 오늘만 해도 지금 오늘 우리 신규였는데 제보고 오셨어요. 왔는데 아침에 말을 못해 사람들이 전부 다 질려가지고 아침에 제가 좀 계속 매수 시켰어요. 아침에 매수 시켰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야. 이거 대표님 어저께 하고 똑같이 올렸다 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파동도 다 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릅니다. 괜찮아요. 결국은 보세요. 오늘도 어떻게 했어? 쉽게 주던가요? 안 주잖아. 아침에 저점을 마이너스로 그냥 밀어놨다고 지금 이게 끝나서 보니까 편안해 보이지. 여기까지 밀릴 때 이게 어저께 하고 거의 어저께 생각이 또 다시 또 이게 안 떠오르겠어요.
당연히 또 오르지. 아침부터 계속 매수 시켰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장은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버티기가 쉽지 않은 장이야. 쉽지 않은 장이다.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ETF 인버스는 지수가 빠지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주식 선물로 종목이 빠져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올라갈 때 말이죠. 아까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945포인트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어저께 제가 종목이 있다고 그랬죠. 아침부터 계속 매수 시켰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 종목 가지고 지금 목표치를 지금 얼마를 잡고 있냐면은, 거기까지 올라가면요, 16% 정도 돼요. 16%. 물론 다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월요일날 보고 나머지는 월요일날 좀 보고, 오늘 반등이 아주 세게 나왔으면은 다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다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목표가 지금 오늘 지금 들어간 까지 하면 20%가 넘어요. 그러면 아까 물린 게 20%에서 30%라고 그랬잖아요. 웬만한 분들은 거기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는 본전을 찾을 수 있어요. 거기서 스위치 시켜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이거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어느 구간에서부터는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걸 하셔야 된다고. 그러한 다음에 완전한 바닥이 나올 때, 그때 뭐를 하냐. 줍줍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줍줍.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이 개인들이 혼자 한다? 그러면 개인이 안 해요. 전문가지. 그게 혼자 안 되거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아침만 해도 보세요. 여기 아침에 살짝 올렸다가 빼니까 학습 효과가 있잖아. 며칠째 이렇게 당했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 들어가. 제가 사라고 문자 계속 보내니까 사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겠어요. 못 사요. 손이 안 나가. 며칠 당하면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다들 이해를 하시리라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베테랑이기 때문에. 지금 있잖아요. 제가 공개 안 하고 이렇게 방송을 지금,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라이브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녹화 방송을 해놓으려고 지금 해놓은 건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걱정이 많으시다는 얘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정말이에요. 그렇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을 벌고 있잖아요. 제가 시간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잖아요. 금방.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거기까지 가고, 이제 큰 얘기도 끝냈죠. 그죠? 지금은, 빠지는 쪽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쪽으로 공략을 해도 저희들은요, 이미 다 털어먹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TV 화면에 나가가지고 벌었다는 자랑 잘 안 했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거 말고도 수익 난 게 무지하게 많아요. 이건 지금 조족지혈입니다. 제가 이게 정리하는 게 좀 더뎌가지고 정리를 잘 못했는데요. 그냥 대충 예전에 했던 거. 그 집 주식 선물을 여러분들이, 이 주식 선물이 좋은 거예요. 이게 전부 매도 종목입니다. 저는 매도밖에 안 쳤어요. 매수는 단기적으로 들어갔고요. 짧게 끄는 거고, 매도는 중기적으로 들어갔는데 종목당 1,000만원씩 해서 18에서 10 한 5% 사이 수익이 나오면은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거의 10% 있죠. 12%, 25%, 이건 좀 길게 갔습니다. 8%, 9%, 13%, 10%, 9%. 이거 말고도 이 길어나는 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을 했어요. 여러분들 고생하는 구간에 참아! 근데 지금은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나 우리 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방향을 똑같은 방향으로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식 선물이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이거 지금 그러면 대표님 이거 다 살려면은 야 종목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데 이거 다 살려면 대표님 9천만 원 있어야 되겠네요. 안 해요. 주식 선물은 1,500만 원만 있으면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왜? 자기 원금의 6배를 살 수 있게끔 돈을 줘요. 2천만 원 있으면요 1억 2천만 원치 살 수가 있어요. 3천만 원 있으면 6배니까 1억 8천만 원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다 하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려드릴게요. 난 대형주에 물렸어. 그러면 대부분 주식 선물이라는 게 이게 단점이 뭐냐? 시가총액 140개 종목밖에 매매가 안 돼요. 140개 종목밖에 매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애들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다 있다 그러면은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가령 내가 돈을 한 1억 정도 운영을 했어요. 지금 계좌에 1억이 남아있어. 빠져가지고 원래 1억 2천이었는데 그럼 더 빠질 것 같아. 응? 그러면 2천만 원만 떼내면 여기서 2천만 원 계좌에서 떼내면 얼마가 새로 생길까요? 새로운 자금이 1억 2천만 원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쪽은 그냥 매수한 건 현물 매수한 건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똑같은 종목을 주식 선물로 매도를 쳐놓든지 아니면 제가 리딩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잖아요. 이 새로운 자금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2천만 원을 넣으면은 1억 2천만 원의 자금이 새로 배팅할 금액이 새로 생긴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주식 선물이에요. 단 140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꽉 몰려가지고 꼼짝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요, 어저께 제가 저희 방에 오시면은 제가 오늘 문자도 보내드렸어요. 바로 종목 공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의 이 매도 종목들은 이익 실현 다 들어갔어요. 싹 다 들어갔고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매수로 돌린다고 그랬죠. 시장 반등 나오니까. 반등 나오는데 저거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매수로 전부 다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전환을 했어요. 이미. 그렇게 해서 지금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하나, 둘, 셋, 네 종목을 공략했어요. 이번 반등은 거의 이 네 종목으로 끝장을 내버리려고 그럽니다. 뭐 구차하게. 그러니까 지금 있죠. 이렇게 장이 불안전할 때는 종목을 많이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왜? 이게 계속 있잖아요. 바닥이 나온 상태 같으면 계속 들고 그냥 존버하셔도 괜찮아요. 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존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확률이 저는 90%라고 보거든요. 반등 이후에 다시 내려온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거 액션을 다시 취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하고 다시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종목이 많이 가지고 가면요. 저거 정리하는 것도 일이에요. 기동성이 있어야 되거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자판을 막 이렇게 물건을 쫙 벌려놓고 종목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면 정신 못 차려요. 장이 좋지 않을 때는 종목을 슬림화하는 게 이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번 반등은 종목을 굉장히 슬림화해가지고 한 4종목 내지 5종목에서 끝장을 보려고 그래요. 오늘 벌써 진입한 포텐지가 한 30%? 요게 지금 8%, 16%하고 저쪽이 최대 들어간 게 25%니까요. 41%까지 들어갔어요. 매수 종목 공략을 했거든요. 뭐 요거 구정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또 공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존버한다고 되는 장이 아니에요.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수술을 해야 돼요. 자꾸 그냥 답답하시기 때문에 그냥 뭐 현저가 화면 한번 보고 계좌 한번 보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액션을 취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묻어두고 그냥 몇 달간 놀다 오시는 게 낫다.
그러나 대응을 하시면 방법이 있는데 왜 대응을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제가 회원 한 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 주식 선물에 대해서 대표님, 주식 선물은 계좌 어떻게 만드나요? 여기서부터 질문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진짜. 근데 올라가는 건요, 주식이에요. 주식하고 있어요. 주식으로 사셔도 됩니다. 다만 빠질 때도 주식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뭐를 해야 되냐? 주식 종목을 들어갈 때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빠질 때는. 그리고 주식 선물이 좋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매수할 때는 주식으로 사잖아요. 근데 주식 선물은 세금이 없어. 한 푼도 없어. 삼성전자 1억 원어치 사고 팔면 24만 원 내야 되잖아요. 국가에다가. 그죠? 근데 주식 선물은 빵원이야. 그래서 절대 대형주 매매하는 사람들 주식 선물로 매매하지 세금 줘가면서 저걸로 매매 안 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는 현물 매매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마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박자 종목 이 종목들은 뽑아놓고요. 지금 사용도 못 해보고 있어요. 종목들 제가 몇 블루드 해성 뒤에서 심텍 인탑스 영무역 뭐 보스크 인터 유니캐스트 코리아 서킷 PSK DI 코엘 패션 아시아 제지 송원산업 이런 애들 쭉 드림텍 뭐 여기 패밀리들 유니캐스트 나무가 뭐 쫙 뽑아놨는데 실적적으로 애들 쫙 뽑아놨는데 한 번도 못 써먹었어요. 왜? 시장이 뻥 하는 바람에. 그러다 안 무너지는 애들이 있어요. 쟤들 세요. 실적이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코스피 종목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 딱 세 종목밖에 안 불러줬습니다. 제 방송 계속 듣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대로 샀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거 불러주고 우리 한테는 다른 거 사게끔 이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 샀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못 사잖아요. 손이 안 나온다니까. 이 장에서는 문제가 그거예요. 이 장은 손이 안 나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시장이에요. 이건 이제 장이 좀 잠잠해지면은 이걸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일 겁니다. 지금 급변동을 치는 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제 주식선물 매도 종목이 이게 세 박자 종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 비었죠. 뭐가 비었을까요? 거래량이 빠졌어. 거래량이 빠졌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착해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난다면요, 매도 쳐가지고 거의 손실이 안 났어요. 90% 정도 성률입니다. 매도는요, 의외로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어, 처음에. 착해. 블루오션이야, 블루오션. 거래량을 안 봐도 된다니까요. 왜? 빠지는 쪽에 공략하는 개미들은 거의 없어요. 2%밖에 안 돼. 이 전체의 2%야. 완전 블루오션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착해요, 애가. 순진해, 되게 순진해요. 요 세 개만 가지고 얼마든지 돈 벌어 먹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이에요. 너무 착해. 이번에 빠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중심으로 해서 세 박자 종목을 공략을 할 겁니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시간이 한 8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다시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이요. 어저께가 여러분들이 딱 가입을 하고 오셨으면은 저희 방에 오셨으면 가장 좋은 날이었어요. 가장 좋은 날이었어요. 가장 좋은 날 어저께 밤에 마지막 기회였고 근데 괜찮아요. 추석 연휴 쉬고 난 다음에 오셔도 됩니다. 자, 요 얘기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야, 오늘 왜 이렇게 잘 숨냐? 응? 참 이상하네. 아니 왜 이렇게 숨어? 이렇게 찾으면 안 보여.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손실 여기까지 끌고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만약에 오면 여러분들 손실 본 폭하고 얘가 앞으로 빠질 폭이 똑같아요.
그러면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 이 반등 구간은 그냥 보낸다 하더라도 반등 치면 여러분들 물려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 중에 오늘 안 올라오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앞으로도 안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시장은 반등을 치는데 내 건 안 올라와. 치명적입니다, 이거는. 아주 치명적이죠. 그거보다 더 미치는 거죠. 그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도 배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등이 하루 이틀 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반등이 좀 길게 이어질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길게 이어질 건데.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싸놨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물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오늘 미국 시장 빠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틀이 더 열리잖아. 우리 시장 말고도. 2일날, 3일날, 아니, 이틀 더 열리잖아요. 맞죠? 오늘 빼고도 31일, 그 다음에 2일, 그렇게 두 번 더 열리잖아요. 두 번 더 열기 때문에 결정적인 거는 어디에 따라다니지? 2일날 종가를 따라다녀요. 그 앞에 거는 안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오늘 적당히 빠졌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무슨 나스닥, 칸츄리티가 한 분들이죠. 맨 마지막 날 있죠. 연휴가 있으면 맨 마지막 날 지수를 추종을 하게 돼 있어요. 맨 마지막 날. 그러니까 2일날 미국 시장 상황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 나스닥 저점만 안 빠지면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반동도 취해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잡아가지고 벌써 수익이 한 3% 정도 나 있어요. 3% 정도는 수익이 나 있다고 벌써. 거기서 앞으로 제가 목표한 데까지 가면 16%가 수익이 나요. 그러면 19%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 물론 다 100%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는데 반 정도는, 한 20% 물리면 절반 정도는 벌써 올라오는 구간에서 수익을 만회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휴 지나가지고도요, 제가 저희 방에 가입하라고 지금 광고 드리는 건 아니고요. 스스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주식 선물이라는 건 방법이 생겼어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꼭 주식 선물 안 해도 돼요. 현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 현물로 매수시켰어요, 제가. 올라가는 건 현물로 다 하시면 돼요. 왜 주식 선물 안 해도 돼요. 빠지는 종목만 주식 선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액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 이게 하루 만에 다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가다가 또 이동평균선이 일봉 보면은 쭉쭉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한 방에 뚫고 나가겠어요. 그렇게 못 가거든요. 시간적 여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셨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 녹화 방송 한 몇 번 정도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고, 아셨죠? 그거 보시고 나면 분명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안내 말씀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은 이제 라이브 방을 주로 합니다. 라이브와 문자를 동시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는 아침 8시 45분부터 10시 30분, 2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하고 있고, 시향 문자는 월 1회 여러분들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죠. 지금 다 회원들, 비회원들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수 매도 문자는 SMS로 종목, 단가, 비중 다 포함해서 나오고요. 웬만하게 보통 요즘처럼 비상시국이 아니면요, 그냥 매수는요, 진입하는 새로운 종목 진입하는 거는 거의 종가 무렵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도 문자를 드려요. 오늘 하루 종일 샀어요.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지금 막 신경을 극도로 저는 쓰면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회원님들은 그냥 문자 오면 또 사는구나,
짓고 사면 돼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단기 매매 뭐 단타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다음에 와우 끝나고 나면 와우엔드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녹화 방송을 꼭 남겨 놓습니다. 이거 보시면 직장인분들은 시황 전략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저걸 샀구나. 이해 다 하십니다. 매일매일 뜨거든요. 요거 이제 에러가 날 경우에는 요 15시 요 방송 뒤에 녹화된 게 있어요. 와운에서의 녹화 방송 맨 끝에 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식 선물 특화, 주식 특화 교육을 시켜드릴 거고요. 최고의 금새끼 4종류도 보너스로 드립니다. 이거 제가 금새끼 4종류 드린다니까 그냥 수급 금새끼 하나만 여러분들이 영문에다 장착을 하셔도 여러분들 종목 고르고 종목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고 댕겨요. 동네 댕기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이 검색기를 받아가지고도 밖에 나가서 어떤 게 좋아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간식 용어에다 등록만 시켜놓고 걔들 보면 돼. 보면 돼요. 다 시세 내놓은 놈은 이 한쪽에 다 있게 돼 있어요. 다 무료로 드려요. 요 수급 검색기만 3종류예요. 이걸 드릴 거고 1개월은 이제 44만 원에 2개월 하시다가 안 맞으면요 그냥 탈퇴하시면 됩니다. 바로 탈퇴되니까 이쪽으로 오셔라라는 말씀.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저께 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약 가입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예약 가입 해놓으시고 시작일을 2월 3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혹시나 가격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가격은 제가 올리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77만 원으로 인상한다 그러니까 한 달에 35만 원 꼴입니다. 원래 이게 한 달에 66만 원의 리딩을 했던 건데 주식 선물이라는 세계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주식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다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선물이라는 이 개념은 조금 버리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연휴가 지금 2일까지잖아요. 2일까지니까. 근데 2일날 시작일을 2일로 하셔가지고 2일날 중요한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0234024469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쳐다보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장은 아셨죠? 여기서 뭐 다시 이 장이 돌아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V자로 여기서 돌아간다. 이거는 그렇게 되기에는 이미 시장의 밸런스가 깨졌어요. 그리고 우리 거는 많이 맞았어요. 사실입니다. 이 지점까지 내려오면요 아마 PR이 10배 아래로 충분히 떨어졌고요. 한 8배 정도로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예상 이익 추정치 가지고는요. 그 다음에 PBR도 0.9배 밑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이건 저평가거든요. 이 추정치가 맞지를 않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거는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 문제는 어디냐? 미국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건 여기서 이미 1단, 2단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제 1단을 해버렸다고. 얘들이 2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얘들도 반등 주고 난 다음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파동은 또 남아있다. 그 마지막 파동은 여길 향해서 내려오는 파동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큰 뉴스가 나와서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가면 더 깊은 자리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에 큰 흐름을 놓고 지금은 반등이 들어오지만 이 반등 이후에는 다시 또 내려오는구나. 그러면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놓고서 대응을 하시는 분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버티면 지가 또 3,400 간댔어. 그러기에는요 이미 다 부러졌어요. 아셨어요? 못 부러졌다는 게 모든 중장기 이평선들이 아래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내려오고 있고 밸런스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럴 가능성은 10%도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올라갈 수는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여기를 쳐버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그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 요거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잘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저희 방에 뭐 그냥 회원가입해서 오시면은 제가 알아서 문제 다 드리니까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일부터 예약가입 해놓으시고요. 1월 3일부터 예약가입 해놓으시고, 시작을 일로 글로 해놓고, 혹시나 가격 인상이 될까봐 그런 거예요. 3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놓고, 가입해놓고 3일부터 시작하는 거, 시작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휴 기간, 설 연휴 기간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실까 우려스러워서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구간까지만 오늘 1시간 특별히 시간을 할애를 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수고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 방송은요,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